네, 이번 8강도 마찬가지로 호스트 계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호스트 계층 같은 경우는 OSI 7계층에서 상위 계층, 즉 세션층, 표현층, 응용층과 이 중간 계층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아주 친숙한 계층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 시간엔 이렇게 중간 계층, 전송층만 이렇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남은 상위 계층을 한번 다뤄보면서 호스트 계층의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했었죠. TCP와 UDP가 바로 이 전송층에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그 다음 층은 바로 이 세션층인데요. 이 세션층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5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흔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세션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5계층에 해당하는 이 세션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 끝단의 응용 프로세스들이 통신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세션 같은 경우는 동시에 하나의 회선에서 데이터를 받고 주고 할 수 있는 전이중 방식, 그리고 받거나 주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는 반이중 방식 등 통신 방식과 함께 데이터의 전송에 있어서 동기화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동기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동기화라는 걸 쉽게 말하면 시계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는 사람과 오는 사람과 동일한 어떠한 규격을 가지도록 시간을 맞추고 다양한 어떠한 규격을 서로 유지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전반적인 TCP/IP 세션을 만들고 없애는 그러한 책임을 지는 서비스가 바로 이 세션층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연결이 된 상태에서 정보 교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층 같은 경우는 OSI 7계층에서 6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엔 이렇게 응용층이 있고요. 이 6계층 표현층은 7계층인 응용층 간에 전송을 하는 데이터의 표현을 규정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A와 B가 통신을 할 때 만약에 서로 사용하는 코드 방식이 다르다면 각각 OSI 표준 표현 방식에 따라서 코드를 재구성해야 해요. 따라서 각종 암호 관련 기능부터 인코딩 및 디코딩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인코딩이라 하면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한글 인코딩 아니면 뭐 아랍어 인코딩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웹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한글 인코딩으로 작성된 어떠한 글을 읽으려면 우리 웹사이트 또한 한글 인코딩으로 바꾸어줘야 되죠. 이제 그러한 표현적인 부분에 대한 설정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인코딩이라 할 수 있고 이 표현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공통표현 방식으로 ASN.1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표현을 상호 인식할 수 있도록 구현하게 됩니다. 이 ASN.1이 뭐냐면요. ASN.1은 굉장히 효율적인 표현 규격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통신을 하는 규모가 1대1이라면, 즉 1대1 통신이라면 한쪽에서 특정한 코드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바꾸어서 인코딩해서 해독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게임과 같이 여러 개의 시스템이 만약에 동시에 통신을 해야 할 때에는 이렇게 각각 해석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나의 규격화된 어떠한 해독 장치가 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ASN은 그러한 배경에서 탄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통신하는 사람이 많아도 이제 각자 똑같은 통신 규격을 이용해서 똑같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ASN.1이 나온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층인 이 응용층 같은 경우는 OSI 7계층에서 7계층에 해당하는데요. 이 응용 프로그램 계층은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데이터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인 어떠한 응용 프로세스와 직접 관계해서 당장 지금 제가 실행하고 있는 한글 파일 또한 마찬가지로 이 응용층에서 응용 프로세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이러한 응용 프로세스와 직접 관계를 해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수행하게 되는 것을 바로 이 응용층이라고 말합니다. 응용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HTTP와 FTP, 그 다음 DNS 등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웹 문서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이 FTP 같은 경우는 파일 전송 규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DNS 같은 경우는 특정한 도메인 주소에 해당하는 실제 IP 주소를 얻으려고 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각각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HTTP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클라이언트가 웹서버로부터 웹문서로 전송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네이버를 가든 간에 어디를 가든 간에 항상 어떠한 웹문서를 보려면 바로 이 프로토콜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프로토콜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문서를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한 방식을 의미하는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입력하는 주소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www로 시작되는 인터넷 주소에서 이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교환을 HTTP 프로토콜로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가 이렇게 시작하는 인터넷 주소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교환을 바로 HTTP 프로토콜로 진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웹브라우저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 중에서 어떠한 명령을 해석하는 그러한 하나의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DNS가 있는데요. 이 DNS 같은 경우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줄임말로서 이제 인터넷에서 웹 도메인의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서 해석해주는 TCP/IP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이버란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 네이버가 정확히 어떤 IP인지 이 DNS가 바로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은 실제로는 이 네이버에 해당하는 네이버 서버의 IP에 접속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순식간에 이제 그 브라우저는 DNS 서버에다가 해당 IP를 요청해서 그 IP를 찾은 다음에 내부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그 IP 주소로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FTP라는 게 있는데요. HTTP 프로토콜로 많은 양의 파일을 주고 받을 때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서 파일 전송 전용 서비스로 이렇게 FTP가 존재하는 건데요. 대용량의 파일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을 때 훨씬 효율적인 프로토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서버에 FTP 서비스로 접속한 뒤에 갖가지 파일을 업로드해서 서버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제 개인 서버인데요. 이렇게 R 드라이버와 같은 FTP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이렇게 손쉽게 어떠한 서버 같은데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서버, 제 개인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파일들을 올리고 파일들을 관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떠한 원격지, 즉 먼 거리에 있는 어떠한 서버에 접속을 해서 어떠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FTP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R 드라이브라는 FTP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런 FTP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거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이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 FTP 또한 마찬가지로 응용층에 속하는 하나의 프로토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세션층, 표현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용층까지 총 호스트 계층 중에서 가장 윗단 5계층, 6계층, 7계층에 해당하는 상위 계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6강에서 배운 미디어 계층과 7강, 8강에 걸쳐서 이렇게 배우게 된 호스트 계층까지 OS의 7계층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네트워크, 즉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보내게 되면은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 표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OS의 7계층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다음 강좌로 넘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